네, 안녕하세요. 수학 채널 스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충 강의인데요. 53강에서 약간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강의를 찍으려고 이렇게 새벽에 켰어요. 그래서 53강 보충 강의에서는요, 벡터 공간 그리고 부분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증명해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부분 공간인 걸 증명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함수 f가 뭐 아래 n에서 아래 m차로 가는 뭐 이런 선형사상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때 커널 f가 벡터 공간이 된다고 증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사실 벡터 공간인 걸 증명하려면 제가 뭐 23강이었나 해서 다뤄드렸던 그 9가지 법칙들 1번부터 9가지의 법칙들을 다 만족해야 사실 벡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배웠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스칼라 배와 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기만 하면, 그리고 얘가 부분 집합이기만 하면 부분 공간인 걸 증명하는 거는 충분하다 그랬죠. 이 두 가지만 보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약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공집합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집합이 아니다. 그 부분 공간의 정의를 보시면요, 어떤 벡터 공간 V가 있고 이거에 어떤 부분 집합 W가 있을 때 W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W가 벡터 공간일 때 이때서야 부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일단은 커널 F가 이 Rn의 부분 집합인 건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얘의 정의 자체가 어떤 F에다가 x를 넣었을 때 얘가 0이 나오게 하는 이 x를 다 모아놓은 게 커널 f였는데, 여기 들어간 건 지금 어차피 정의역의 원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얘는 정의역에서 나온 애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당연히 부분 집합이겠죠. 그래서 부분 집합인 건 당연하고, 그러므로 얘가 부분 공간이 되려면은 첫 번째 스칼라 배에 대해서 닫혀있다, 두 번째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이 두 가지만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한 가지를 더 보여야 돼요. 이 커널 F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커널 F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보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거의 뭐 10초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함수 f가 지금 선형사상이잖아요. 그러므로 f에다 0을 집어넣은 건 당연히 0밖에 안 나와요. 굳이 증명을 해보자면 f는 선형사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원소 a랑 또 다른 원소 a를 이렇게 뺀 것을 집어넣었을 때 동차성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시켜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이거 어차피 이거에 계산한 값이 f0이란 건 당연하고, 그럼 f0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죠. 귀류법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값이 0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죠. fa가 fa랑 같지 않다.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그쵸? 그러니까 0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차피 f0은 0일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래서 어떤 선형사상이든지 간에 커널 f에는 0은 무조건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집합일 리는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증명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요,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줬으면 해서 강조하는 보충 강의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뭐 당연히 아실 수도 있는데 어떤 V라는 벡터 공간이 있을 때 결국에는 벡터 V의 부분 집합인 어떤 W가 얘가 부분 공간이 되려면은 9가지의 성질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부분 집합이면은 이 중에서 만족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몇 가지나 있는지, 부분 집합인 거 하나만으로도 도대체 몇 개가 만족이 되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진짜 엄청 많거든요. 잘 보세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왜냐면은 모든 어떤 A, B에 대해서 V에서요, 어차피 얘는 벡터 공간이니까 V에서는 당연히 교환 법칙이 성립할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V의 부분 집합이 W라는 걸 알았으니까 W에서 뽑은 어떤 의미의 CD에 대해서도 당연히 C 더하기 D는 D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V에서 뽑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다 성립을 해요. 이건 말고도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이런 것도 성립을 하죠. 굳이 안 보여드릴게요. 이건 말고도 스칼라에 대한 분배 법칙, 이런 것도 만족을 하죠. 스칼라에 대한 분배 법칙이 뭐냐면은 뭐 말 그대로예요. 어떤 스칼라배 K배를 해서 벡터 U 더하기 V를 한 게 결국엔 분배가 된다라는 법칙이죠.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아니면 스칼라 두 개를 먼저 K라고 하지 말고 뭐 K랑 C라고 할까요? 스칼라니까. 그 다음에 U를 이렇게 곱한 것도 분배해서 더한 거랑 어차피 같다, 뭐 이런 정리가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잘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네 번째, 스칼라에 대한 결합 법칙. 사실 이걸 결합 법칙이라 보면 조금 웃기긴 한데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외우기 편하더라고요. 이게 결합 법칙 같이 생겼어요. 어떤 이렇게 L 다음에 U 한 다음에 K 한 거랑 K와 L을 먼저 이렇게 곱한 다음에 U를 한 거, 이게 같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벌써 네 개죠. 다섯 번째, 이거는 스칼라 배에 대한 뭐 항등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기억하기 쉬워요. 1 곱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법칙이죠. 항등원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5개가 그냥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요. 그냥 부분 집합이기만 해도요. 그럼 우리가 9가지라 그랬으니까 지금 4가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결국에는 부분 집합이면 남은 4가지만 더 충족을 시키면 되는 건데, 남은 4개가 뭐냐면 결국에는
스칼라 배에 대한 뭐 닫혀있다 그거죠. 스칼라 배에 대해 닫혀있다,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 그리고 덧셈의 항등원 나왔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덧셈의 역원이 있죠. 사실 이 네 개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얘가 만족되면은 얘네 두 개는 그냥 먹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W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W에서 원소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가 공집합이면 애초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원소 하나가 있다고 하자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조건이 있다면 원소를 하나 꺼낼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스칼라 배까지 닫혀 있다면 결국에는 그 원소에 대해서 스칼라 배, 0을 곱한 스칼라 배를 하면 결국에는 0인데 닫혀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속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0이 그쵸? 있죠? 그러니까 만족하고요. 덧셈에 대한 역원인 마이너스 a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쵸? 결국엔 마이너스 1을 a에다 곱한 거는 스칼라 배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a고, 얘는 당연히 w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로부터 이 두 개는 당연히 만족하는 게 돼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어야 하고 스칼라 배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만족이 돼서 어차피 부분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부분 공간인 걸 보이기 위해서 9가지를 다 보일 필요도 없고요. 결국엔 2가지만 보이면 되는데 뭐를 잊지 말아라? 그렇죠? 공집합을 잊지 말아라. 이거를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54강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모두들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수학 채널 쏘튜브였습니다.